지금 세 분 지금 판매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진상님을 우리 봤나 모르겠는데 신반님. 오픈마켓에서는 진상까지는 아니어도 네, 뭐 자사몰이나 이런 거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케이스의 진상님이 계셨어요? 뭐지 상품을 이제 교환하면 되는데 네. 아니면 배송이 좀 늦어졌거나 이럴 네. 경우가 있는데 왜 안 보내냐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배송 기한 안에는 저희는 이제 확실히 보내긴 하는데 이제 막 뭐 당장 내일 와야 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고 꼭 와야 될 것처럼 이렇게 하시고 이런 게 좀 있으셔서 그런 걸로 좀 다툰 적도 있고. 그건 진상이 아니고요. 고객. 그 단계까지는 고객님이에요. 뭐 저는 뭐 아직까지는 그럼 괜찮은 것 같습니다. 늘보님은 어떤 케이스가 가장 진상으로 느껴질 만한 케이스였어요? 이미 드셨는데 음. 반품해달라고. 그런 거. 이미 쓰셨는데 마음에 안 좀 든다. 시간 지나고 나서 반품해달라고 하시고. 그거는 이제 진상이긴 하네. 네. 미키님은? 네, 비슷하게 이미 이제 훼손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반품을 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이 제일 난감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친 말과 함께. 거친 말과 네. 함께. 그냥 나긋나긋 말해주셨으면 저희도 기쁜 마음으로 했을 텐데. 제가 만났던 진상 중에 지금도 최악의 진상은 제가 언더웨어 팔 때 이 코르셋 고정 속옷 팔 때 만났던 22세 되시는 대전에 사시던 대학생 여자분. 네, 지금 좀 나이가 있으시겠지만 코르셋은 원래 꽉 끼는 거예요. 그죠? 고정 속옷인데 그게 자기가 안 껴지고 숨 못 쉬겠다고 반품하겠다 그러면 어떡하냐고요. 그것도 속옷인데. 그거를 목요일 날 해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까지 60몇 통 전화하셨죠? 저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그것도 수입 속옷이었어요. 아찌라라고. 그래서 월요일 날 출근하기가 싫었는데 월요일 날 아침 딱 출근했더니 10시에 전화 왔어. 여기 아찌라 한국지사인데요. 그거 어떤 분 아무개님 파신 거 맞냐고 아무개님한테 그렇다 그랬더니 그거 저희가 반품받기로 했으니까 빨리 처리해 주시라고. 거기에도 또 그럼 전화를. 그렇죠. 클레임 아침에 딱 10시까지 전화를 그쪽에 폭탄을 날렸겠지. 왜냐면 요거는 우리 사내 매뉴얼을 여러분들한테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다 보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요거는 그 교육용 자료가 아니라 우리 사내 내부 매뉴얼이다. 이런 거를 좀 이해를 하고 이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문관리 프로세스인데 먼저 일과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아마 우리 신반님 고민 많죠? 하루 일과를 어떻게 짜야 될지. 네. 네, 일과표. 요게 요쪽에서 우리 회사도 그렇고 요쪽에서 일반적으로 일하는 거예요. 8시 반 출근이네요. 퇴근 몇 시죠? 8시 반이 퇴근이에요? 일하는 시작 시간이에요. 우선은 요걸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주문 수집, 주문 완료, 전일 주문권, 운송장 번호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오자마자 요 일을 해야 되는데 실제 여기서도 그 프로세스가 틀어지면 사고가 나요. 계속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오픈마켓 상품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게 다 순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걸 여러분들한테 정리하라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주문 수발제도 마찬가지예요. 순서가 뒤바뀌면 나중에 수습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제가 설명드릴 거는 요 업무 절차에 대한 설명을 다 드릴 겁니다. 주문 수집, 주문 완료, 전일 주문권, 운송장 번호 등록 요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요걸 하면서 요때 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배송 확인을 해야 돼요. 택배사랑 통화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죠? 요 시간대 하세요. 9시에서 9시 30분 사이에. 전화 연결이 잘 돼요. 왜? 요때는 대부분 송장 넣고 출근해서 내부 회의하느냐고 택배사랑 컨택을 잘 안 해요. 전화 연결될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요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주문 문의 긴급 알림이 확인하고 긴급 금일 처리 업무 계획을 요때 합니다. 일단 주문 넣는 게 1번이잖아요. 예, 그리고
주문 수집, 주문 완료 다시 11시 정도에 해요. 보류 주문 문자 발송. 그러니까 요때 거 통합해서 요때 뭐 품절입니다. 아니면 뭐 색상 이 노란색이 그 품절인데 파란색, 빨간색이 있는데 변경하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요때 처리합니다. 그리고 점심 드시고 와서 저희 회사는 12시 반에 밥을 먹어요. 그리고 다시 주문 수집, 오후 주문 수집을 해요. 그러니까 오전에 한 번, 두 번, 세 번인데 주문량이 적다면 요 시간은 건너뛰어야 돼도 돼요. 요 시간은. 예, 요 시간은. 그리고 바로 이렇게 하면 되고요. 주문 수집을 너무 자주 하지 마세요. 대부분 처음 판매 시작하면 10분에 한 번씩 눌러봐요. 주문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근데 그거 자체도 다 내 시간을 쓰는 게 되기 때문에 꼭 시간을 정해서 하세요. 3시에 주문 수집합니다. 요때가 업무 마감이에요. 주문 마감. 요 이후에 주문 수집해도 크게 그날 발송이 안 되기 때문에 의미는 없어요. 그러나 주문을 땡겨 놓을 필요성이 있기는 해요. 주문 수집을 하게 되면 배송 준비 중 상태로 마켓에서 변경되고 그러면 구매자가 이미 취소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려고 주문을 땡겨 놓기는 합니다. 예, 그거는 선택. 예. 그리고 다시 오후에 이제 보류 주문 문자 발송하고요. 그 다음에 마감 전에 배송 지연권, 마켓별로 발송 지연 설정. 요거는 왜 쓴다고 했어요? 등급된. 그렇죠. 등급 관리 때문에. 그리고 고객의 취소 방지용으로도 쓰여요. 그래서 이렇게 마감을 하고요. 그 다음 송장 등록하는데 송장이 요 타임에 한번 등록한다고 되어 있지만 여기 전일권 밤새 들어온 거 요때 처리하죠. 요 점심시간 요때쯤 한번 송장 넣는 것도 상관은 없어요. 주문이 하루에 뭐 100건 이상 된다면. 근데 그거 미만이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자, 요렇게 되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가 드디어 일하는 시간이 다가와요. 이제 일 시작하는. 이제 일 네, 시작하는 네. 거예요. 서비스 업무, 그다음 일. 그렇죠. 이거는 그 주문 수발주 유지 업무. 여기가 실제 내가 돈 버는 일. 그래요. 실제 근데 상품 가공 여러분들 해봤지만 할 때 집중해야 되죠. 하다 누가 말 시키면 화가 확 나요. 네. 깨져요 뭔가. 그렇죠. 막 하기 싫었죠. 그리고 상품 등록, 내가 가공한 상품은 일주일치를 모아서 일주일에 한 번만 등록을 하세요. 그리고 지금 그 대량 등록하는 거 있죠. 요건 어차피 내가 세트 만들 때 신경 쓰고 나서 누르면 되잖아요. 그죠? 아니면 대량 등록할 때 초벌 검수하는 거 있죠. 그것도 요때 하면 되는데 초벌 검수하는 거는 30분에서 1시간만 쓰면 돼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서 그거는 그냥 일간 업무로 돌려도 되는데 실제 내가 나중에 우리가 광고편 배우거나 내 주력 상품을 만들려고 정말 제대로 가공하는 것들, 목록 이미지까지 바꾸는 거는 일주일치를 모아서 한 번씩 작업을 해라. 등록을. 그렇게 하는 게 요령입니다. 근데 대부분 요 일과표를 안 만드세요. 무슨 내가 뭐 초등학교도 아니고 왜 하루 일과표를 만드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데 한 반년 지나면 그때 앉아서 그리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보셨으니까 미리 그리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주문 수발주의 기본적인 프로세스예요. 그러니까 주문 수집 앤 발주라는 건 주문을 수집하고 도매사로 주문을 넣는 것, 발주 넣는 것까지의 업무를 한 세트로 보는 거예요. 뭐 솔루션을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뭐 이셀러스라든지 플레이어토 같은 솔루션을 갖고 하는 방법도 있고요. 지금 마켓에서 직접 확인 처리하는 거가 있는데 신반님은 마켓에서 직접, 그다음 나머지 두 분은 솔루션 이용하고 계시고. 근데 중요한 건 주문 수집을 한 다음에 확인할 게 하나가 있어요. 발주하기 전에. 뭐냐면 고객 문의나 긴급 알림이나 이메일 3가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먼저 처리한다는 게 혹시 어떤 의미에서? 자, 주문을 수집했어. 네네. 도매사에 발주를 넣어야 돼. 네네. 그 이전에 확인을 해야 될 거야. 사항이 있는 거예요. 아, 근데 그게 뭐냐면
고객 1대1 문의, 그 다음에 마켓에서 온 긴급 메시지, 이메일 3개를 다 확인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고객이 변경 요청이나 취소 요청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예. 근데 안 보고 주문 넣어. 그럼 10배의 일이 생겨요. 근데 이게 그 혼자서 일하는 게 만약에 아니라면 네. 의사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이건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문 수집을 걸어놓고, 그러니까 이 솔루션을 쓸 경우는 한 5분에서 10분 걸리잖아요. 그 다음에 그 솔루션에서는 요 2가지 또 수집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메일은 뭐 들어가서 보면 되잖아요. 요거 동시에 진행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뭐가 있어요? 빨리 처리해야 될 업무와 천천히 처리해야 될 업무가 있는 거예요. 품절은 빨리 알려줘야 돼. 그래야지 교환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잖아요. 근데 반품 교환은 내가 내 업무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어도 돼. 나한테 당장 손해되는 업무가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 기준으로 업무를 파악해야 돼요. 그럼 주문을 수집해서 발주 넣는 업무가 1번이에요. 품절됐다고 안내하는 업무가 1번이에요. 발주. 주문 먼저 넣다. 그렇죠. 주문 수집해서 발주하는 업무가 끝난 이후에 2번째 순위의 업무를 처리하고 3번째 업무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전화 응대는 마지막 업무예요. 주문 발주 전 확인, 그래서 보류 처리라고 적어놨어요. 공급처로 발주하기 전에 체크해야 될 사안들. 꼭 요거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묶음 배송 되냐 안 되냐. 요거 해서 만약에 공급처가 다른데 묶음 배송으로 들어왔으면 돈 달라 그래야죠. 그 여기서 또 딜레마가 있어요. 2,500원을 더 달라 그러면 주문 취소해. 그래서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 그래요. 우리 이익이 2,500원 이상이면 그냥 발송해라. 근데 문자를 한번 살포시 던져봐라. 돈 주실 수 있는지. 근데 그러려면 취소하려고. 그럼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그거까지는 해봐라. 그러니까 반드시 돈을 받으려 노력하지 마라. 묶음 수량이 초과되는 경우 있어요. 그 펀앤에 주문 넣다 보면 초과됐다고 나오잖아요. 그럼 이것도 돈 달라고 해봐라. 그건 설명하면 돼요. 그거 적혀 있어요. 여러분들 배송 안내 밑에 적혀 있잖아요. 이래서 돈을 더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면 감사하게 받고 안 주면 그냥 보내드리고, 대부분 돈 많이 남는 거니까 묶음 배송은 남으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돈을 더 받으려고 노력하지 마라. 근데 1,000원짜리 2개 출고지 다른다. 그러면 취소 처리하는 게 맞으니 돈을 강력하게 달라 그래서 주문 취소 처리해라. 주면 감사하고. 옵션 품절의 경우 있어요. 오늘 마우스가 잘 안 보이네. 옵션 품절의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색상 품절은 색상 변경이 가능해요. 근데 옵션 품절일 경우 대체 품목을 찾아서 알려줘라라고 했더니 135 신는 사람한테 235 신는 사람한테 240 추천한단 말이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헛된 노력하지 마라. 그리고 그러니까 요게 그 얘기고요. 그러니까 색상의 경우나 뭐 이런 거예요. 유사한 다른 상품 가능하면 하지 말래. 일반적으로는 반대지. 가능하면 찾아서 유사 상품을 제한하라고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하지 말래. 왜? 내 노력이 또 거기 들어. 그렇지. 내가 들어간 노력 대비 성과가 낮을 수 있어요. 근데 고객이 주문한 게 50만 원짜리야. 이건 해야지. 생각해봐야죠. 이건 해야지. 생각해 보는 게 아니지. 이건 해야지. 그래서 57만 원짜리 골라서 보내줘도 되잖아.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했냐면 10,000원짜리를 주문했는데 유사 상품을 찾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 개가 아니라 복수금. 그러면 그거보다 조금 비싼 걸 권해드려요. 100원이라도. 그러면 갈아타요. 근데 동일한 거 찾아주면은 사기당하는, 마치 용팔이를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시니까 대체할 때는 조금 비싼 걸 대체 품목을 찾아서 제안을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를 잘해야 돼? 판매가 계산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이 상품을 마진 얼마에 올렸는지 알아야 돼요. 주문 발주 전 확인, 취소 요청이에요.
고객 변심 취소 요청, 뭐 품절 통보한 주문의 취소 처리 방법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문 접수 발주 전 취소 요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문을 접수 받았고 도매사에 발주를 넣기 전에 그때 취소 들어오는 건 간단해요. 그냥 승인 처리하면 돼. 근데 발주를 넣었을 때 어떡하냐? 문제가 되죠. 공급사한테 취소 요청 일단 해보는 거죠. 저희 펀앤한테 해보면 공급사에서 취소 완료되면 승인하면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간혹 요청 접수까지 하고 승인을 해버려요. 먼저 해버린다는 그렇지. 말씀이죠. 당연히 해주겠지? 맞아요. 하고 맞아. 하는데 공급사는 상품이 출고됐다고. 출고됐다고 나중에 연락이 와요. 아주 힘들어요. 예. 그 취소 완료는 급한 업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게 내 기준으로 봤을 때 나한테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냐. 그러니까 즉 나의 돈과 연관된 일이냐 아니냐를 생각해야 돼. 좀 치사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치사하지만 여러분들은 사업자잖아요. 내 기준으로 나한테 이익이 되는 일, 나한테 손해가 되는 일을 무조건 먼저 처리한다. 근데 나의 거래 상대방이 고객님들이 손해가 되는 일일 수 있지만 나랑은 크게 상관이 없는 뭐 반품권이라든지 교환권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취소 요청권도 내가 공급사한테 취소 요청을 넣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하지만 내가 우리 고객님 거를 취소 승인해 주는 건 나랑테 급한 일은 아니잖아요. 나중에 해도 되니까.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모든 업무를 그 기준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치사하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쵸? 네. 하다 보면은. 근데 우리가 세뇌당한 게 하나 있어요. 고객은 왕이다. 고객 만족, 고객 제일, 고객 우선. 이렇게 세뇌당해 있어서 처음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은 절대 그렇게 못해요. 지금부터 거꾸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저한테 세뇌를 당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요거는 취소 불가 있어요. 이렇게 이미 발송됐으면 우리도 그냥 거부 처리하면 돼요. 이때부터 이제 고객하고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뒤쪽에 관련 내용이 나오거나 쭉 가다가 안 나오면 질의를 하세요. 어떻게 처리하는지. 자, 요번 시간은 요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